안녕하세요. 알서포트의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 남양원입니다. 먼저 원격 근무 솔루션의 일본 시장 진출 사례 알서포트 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무역협회 먼저 감사드립니다. 알서포트는 어떤 회사? 알서포트는 30여 개국에 수출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수출한 지 올해로 19년 차 되는 성공 노하우는 새로운 가치와 뛰어난 기술력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서포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PC to PC, 그리고 PC to 모바일, 모바일 to 모바일, 그리고 스크린 간의 다양한 디바이스의 연결을 통해서 IT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서포트는 현재 글로벌 30여 개국, 30만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의 60%가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친화 강소 기업입니다. 글로벌 마켓시어 부분은 아시아에서 1위, 일본에서 1위, 한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창업 이래로 1억의 누적 수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에 대한. 네, 알서포트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필요한 생산성 도구 서비스에 해당되는 도입 후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업무용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뷰 서비스와 원격지 간의 웹 브라우저만을 이용한 화상회의 서비스인 리모트 미팅 서비스, 그리고 원격지 PC에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원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리모트 콜 원격 지원 서비스,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의 지난 최근 10년간 매출 추이와 글로벌 도전 그래프인데요. 알서포트는 2012년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 매출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284억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본 매출이 56%에 해당됩니다. 네, 해외 진출에 앞서 먼저 주요국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분석이 먼저 선행되는데요. 한국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스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일단 먼저 보시면 글로벌 1위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46.3%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일본 6.3% 시장이고 그 다음에 바로 6.1% 영국. 반면에 한국은 1%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머물기보다는 해외로 진출했을 때 회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좀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짜라는 인식이 없는 그런 구매자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의 경우에서는 도입하는 IT 서비스 같은 경우 BMT 하는 기간도 길고 아주 롱텀으로 비즈니스가 되지만 실제로 구매를 결정한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라이센스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지원이 원활한 소프트웨어 사인 경우 일본에서 좀 더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일본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주로 외산, 영어권 국가의 소프트웨어가 일본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거리상의 이유로 현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는 페인 포인트로 한국에서 일본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시장을 분석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알서포트는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실제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도 2001년부터 바로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시장 조사는 한 1,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고요. 거기에는 키맨을 발굴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파트너 발굴에서 파트너 판매 확대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에는 고객 지원에 대한 신속 대응, 신뢰관계 구축, 이러한 과정들을 첫 단계에서 먼저 보면 2002년도에 최초 파트너 유통계획을 1000개 ID 라이센스를 판매를 한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한국과 달리 직접 판매 전략이 아니라 간접 판매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었다는 것을 초기에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통 구조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CEO, 그다음에 CTO, 현지 출장을 바로바로 지원하면서 직접 현지에 있는 파트너에 대한 지원을
잘했다라는 점이 아마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 지리적 이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당일 출장 가서 오후에 기술 미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예, 일본에서 파트너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부분을 현지에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알서포트는 2006년도에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때 설립할 때는 코트라의 도쿄 IT 지원센터 입주해서 혜택을 잘 받고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파트너 판매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지에서의 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세일즈 파트너에 대한 지원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속한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의 이제 영업과 기술 지원 인력을 먼저 채용하고 지원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 들어서 5년간 이제 파트너 마케팅,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알서포트가 위닝 세일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파트너의 비즈니스가 곧 알서포트의 비즈니스다 라고 파트너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현지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99.999%의 신뢰된 서비스를 24/7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 정례적인 신제품 개발 로드맵 파트너사 제공에 대한 부분을 현재 파트너 미덕과 테크데이 현지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파트너와 더 끈끈한 좋은 관계, 신뢰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 참여로 파트너와 신뢰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업 4년차에 투자 유치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억 원 그리고 16억 원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경에 이제 NTT 도코모의 안심 원격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솔루션으로서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NTT 도코모로부터 150억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진입 장벽을 넘은 일본 시장 안착에 있어서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해외 시장 진출 시 꼭 필요한 두 가지. 진출국의 시장의 특성에 맞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전략에 대한 수립.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본 시장의 특성 세 가지. 첫 번째, 고품질,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장. 그리고 구매자의 느린 의사결정. 세 번째, 이제 다태와리, 수직적 분업 구조에 의한 도입,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네 단계로서 이제 일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시험 판매 단계, 먼저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점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채널 계약 단계, 마지막으로 현재 정책 단계를 향해서 앞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싸다고 팔리는 시장이 아니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명품 제품이 시장에서 먹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서포트만의 일본 현지화에 대한 노력. 아무래도 알서포트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특성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일본의 네트워크 환경은 이제 보안이 강화된 이제 프락시 환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인터넷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프락시 쓰는 환경이 보통 1차 프락시 하나 정도 쓰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각각 외산에 또는 다양한 이제 프락시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현지에서 잘 지원되는 서비스로 현지화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서 만드는 문서에 대한 수준이 요구되는 수준이 매우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매뉴얼 그리고 킹 매뉴얼, 브로셔, 영업 제안서, 상세 스펙, BMT, 기타 다양한 일본어 현지화된 문서를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한국 본사에서도 일본 현지에서도 잘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알서포트의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명품 전략, 이제 고가 제품 전략으로서 저희가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 경우 넘버원, 그 이전에도 원격 제어, 원격 지원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파트너 발굴,
단계별 성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최초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이제 끊임없는 기회 발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키맨을 통한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그러한 기회 발굴과 현지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를 통한 키맨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1단계에서 하게 됐고요. 2단계 1차 파트너의 성장, 이 부분에서는 대기업의 논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형 유통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중소형 작은 유통사를 파트너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파트너로 하게 되면은 대형 파트너와 함께 시작하게 되면 그들의 대기업의 논리로 비즈니스를 전개함으로 인해서 1년 또는 2년 천천히 이제 비즈니스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중소형 파트너를 우선 선호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에 넘어가서는 이제 2차 파트너 확장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서포트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현재 골드 파트너, 실버 파트너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 파트너가 대략 한 13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고요.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이제 파트너 풀을 저희가 1차, 2차, 3차 리셀러로 구성하다 보니까 현재는 50여 개 파트너사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파트너 성장 단계에서 현지에서의 그러니까 파트너가 주목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벤더 공급사로서 주목받기 위한 노력들을 현지의 파트너 미덕과 그다음에 기술 테크데이 세미나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회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현장에 방문해서 영업을 할 때 이제 알서포트의 영업과 기술 지원이 현장 방문을 직접 지원해 주는 그리고 제품 공부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트너를 리딩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일본의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본에는 몇 가지 주목받는 일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서포트가 잘 활용했던 전시회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서포트 일본에는 재팬 IT 위크 정보통신 박람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봄 전시회 보통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4월 달 한번 예정되었다가 올해는 취소 연기된 바가 있고요. 가을 전시회 재팬 IT 위크가 있고요. 또 새롭게 봄에 시작된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된 오사카 전시회가 2월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나고야 전시회가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여기에서 재팬 IT 위크 봄 행사, 가을 행사 두 군데를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 ICT 인터롭 박람회, 인터롭 도쿄 전시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모르시는 일본 전시회인데요. 이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엑스포이고요. 이 행사, 전시회 행사는 좀 더 일본 로컬 전시회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요. 외국 기업의 참여도 이제 그닥 많지 않은 전시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원격 근무에 특화된 전시회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전시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알서포트에서 이러한 전시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로컬 전시회 활동, 주목받는 그러한 전시회 활동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요. 1단계에서는 한국관을 통한 공동 참가를 통해서 현지 부스의 그러한 분위기, 느낌, 일본 현지 기업들이 일본 비즈니스, IT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로컬의 느낌을 잘 살리는지 거기에 대한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현지화된 부스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독립부스로 제공하면서 참가하게 됐고, 현재는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규모를 좀 더 올린 이제 단독 부스를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지의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리드 발굴하는 그러한 전시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 말고 이제 PR 활동이죠. 매스컴에서 주목받는 활동을 하기 위한 파트너데이 행사, 그 다음에 테크데이, 기술 리더십, 그 다음에 제품 로드맵 공유를 현지에 있는 파트너와 현지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서포트의 IT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 현지인에 의해서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서포트는 초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준비를 해왔고요. 현재는 일본 현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IT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고객, 일본의 현지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사전에 여러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경쟁사의 제품들을 검색하고 조사해서 비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입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구글 SEO 최적화를 통해서 자연어 검색 결과 시 바로 첫 페이지, 상위 페이지에 랭킹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이제 상위 랭킹 전략을 실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보도 자료, 뉴스 아티클이죠. 대중 매체를 통한 PR 홍보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고객 성공 사례. 예. 일본에서는 현지 고객 사례가 이제 좀 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되는 것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고객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 대한 기업 인지도, 브랜드 향상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서포트 대표이사 기자 간담회 그리고 각종 직접 현지에서 수행했던 활동들을 이제 현지 보도자료 배포 형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거리가 가깝기는 하지만 파트너하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더 원활하게 하는가가 이제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파트너 관리 지원 체계를 서비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오픈을 해서 현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1차, 2차, 3차 파트너들이 다 알서포트의 PS 파트너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이슈가 발생한 문제들을 이제 모바일로 또는 컴퓨터로 빠르게 이제 이슈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한국에서 일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후에 다시 이제 연구소나 기술 지원 인력들이 보고 다시 그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부분을 시스템에 자동 등록하면 한국 본사로 바로 이제 R&D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시스템 자동 번역 부분을 적용을 해서 바로 번역된 중간에 이제 번역하는 그런 필터 과정 생략하고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트너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파트너 뉴스레터를 이제 알서포트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다 정리해서 보면 이제 알서포트의 일본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 지원, 전국 동행 영업 지원, 뭐 데모 장비, 무상 대여, 그리고 자동 데모, 세일즈 킷 제공, 뭐 판촉품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에 대한 제품 교육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그다음에 제품 소개, 동영상 교육 이러한 부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지원 부분은 오프라인 행사, 전시회 행사, 뭐 각종 다른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 그리고 파트너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본 현지의 파트너를 지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알서포트의 경우 1월 28일부터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 극복을 위한 3개월 무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실제 전개했었고요. 지난달 4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서포트의 이제 코로나 기간에 대응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캠페인 화면이고요. 이제 한국은 1월 28일에 바로 했고요. 일본은 1월 3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알서포트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BCP 대책으로 무상 소프트웨어 한번 했던 경험과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동일하게 이제 비상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무상 지원했던 경험을 가지고 1월 28일에 거의 이제 팬데믹 수준으로 코로나 이슈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3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30일에 온라인 수업이죠. 2020년도에 사상 최초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초중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완전 무료화 서비스 선언하고 지금 현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즉 온라인 저작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알서포트의 다른 라이트캠 PC 화면 녹화 서비스와 그다음에 모비진 레코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재택근무 서비스 무료 제공 접수 기간에 신청한 기업 총 한 4,200여 곳 정도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신종 죄송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간에 무상 신청 전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1월 사용 기간 대비 3, 4월 사용 기간에는 전체 사용량이 이제 1월 대비 34배 증가했고 증가된 트래픽과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디어 서버 증설을 20배 이상 투자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기관에서는 총 한 1,100여 군데 이제 학교가 접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화상회의 서비스의 변화는 1월 대비 4월의 경우에는 회의 시간이 전체 34배 증가, 그리고 이제 업무용 PC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에이전트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1월 대비 4월의 증가량은 50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자별로, 기간별로 그래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초기 2월 24일, 25일 그 주에 한국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될 때 대응 심각 단계 때 사용자가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재택근무 돌입하면서 재택근무에 집중하던 기간에 증가한 그래프, 그리고 온라인 계약 1차, 2차, 3차에 대한 사용량 증가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원격 제어, 리모트 뷰 사용 변화도 1월 달의 사용량은 이제 월 평균 이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면 비상사태를 선언한 7개 지역, 아베 총리가 이제 도쿄에서 비상사태 7개 지역 선언했을 때 에이전트 설치 비율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 뒤로 바로 이제 비상사태 전국 하면서 그리고 확진자 1만 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에이전트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 기간 중에 원격 근무 접속자 시간대별 사용량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한국은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이고요. 일본은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용 PC를 원격으로 집 또는 외부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9시 출근 시간대 피크 타임으로 사용자가 이제 많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심시간인 12시에 떨어졌다가 다시 1시부터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그리고 18시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 좀 한국은 좀 야근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18시 이후에도 사용량이 있는 반면 일본은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급격하게 사용자가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서포트의 어록 간단한 멘트인데요. 알서포트의 서비스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정부와 기관에 가져온 변화 보시면은 기존에는 컨택트 대면 사회를 이제 비대면 언택트 사회로 변화한 부분, 그 다음에 재택 원격 근무가 사실 한국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도는 이제 4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강력하게 일시에 실시된 경우는 이제 없었다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후속 조치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그 상용 클라우드 확대 정책이 있는데요. 일부
이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제한 부분을 좀 더 오픈으로 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실시되는 부분이 앞으로 장기화돼서 점점 더 이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지원을 위한 IT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생산성 도구인 화상회의, 원격 제어, 메신저 등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큰 성장이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예측된 시장에서 IT 예산에 대한 집행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 대한 것이 이제 먼저 조정되어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나 IT 예산 지출 계획들은 이제 당분간은 집행이 연기된다든지 조금 이제 매출이 하락될 전망이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2B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또 SI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생 기업으로서 주목받아야 되는 비즈니스와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좀 멈춰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이제 화상회의가 널리 이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외산 제품이죠. 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뭐 시스코 웨벡스나 다양한 이제 외산 소프트웨어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을 장악한 중견 클라우드 기업들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중소 IT 기업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뭐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이렇게 있겠죠. 정부는 기계획된 IT 예산 집행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미루지 말고 신속히 조기 집행하거나 현재 필요한 IT 비대면, 언택트 그리고 원격 의료, 원격 근무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긴급히 마련하고 아마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붕괴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지출을 늘려서 실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R&D 예산 증액으로 IT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서 고용 확대 그리고 고용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생존과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이 더 잘 지원되면 지원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업의 성장 부분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원격 강의 수업 때 사용했던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한 원격 강의와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부분에서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 또는 이제 기술이 검증된 준비된 기업의 경우는 계속 지속 성장할 것이고 반면 작은 기업이나 작은 IT 기업 시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네, 알서포트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알서포트가 앞으로도 더 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시간 댓글로 받은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온라인인데 깊이가 느껴진다. 그리고 유익한 강의가 감사하다라는 여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총 4가지 질문을 연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본 진출에 히든 노하우가 있다면 혹시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알서포트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일본을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강점이 무엇인지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네,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답변은 다 드렸고요.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철저한 현지화, 일본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현지화된 로컬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로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타사 대비 우수한 특장점을 잘 살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더 잘 만들어서 현지에 공급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히든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재택근무 기간에 우리 한국의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 중에 어디에서 더 많은 러브콜을 받으셨나요?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3개월 동안 무료 소프트웨어 제공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공짜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하는 과정 중으로 저희가 좀 중단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매출이 실제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동기간에 저희가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사용해보고 바로 즉시 구매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한 파트너의 경우 4월 한 달치 목표액을 4월 1, 2일 단 이틀간 만에 이제 4월 목표 매출을 다 달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조금 더 실익적인 부분에서 좀 수혜가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줌 같은 글로벌 기업 대비 알서포트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약간 제일 첫 질문과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일본 시장에 한정짓지 않고 줌처럼 이렇게 글로벌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알서포트의 강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줌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뭐 실제로는 R&D 연구소가 이제 중국 내에 자사로 3개사 정도 R&D 회사를 이제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줌 서비스를 쓸 때 기술 지원을 한국에 있는 기업만큼 잘 원활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죠. 대신 이제 알서포트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으로서 전화 응대, 그리고 문의 메일 응대 또는 현장 방문 응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솔루션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외산 솔루션을 대체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선 현재 상황에서 줌과 더 경쟁을 더 잘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좀 비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소 이 질문은 약간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알서포트의 운영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일지, 아니면 실제로 고객이 이제 원격 근무나 이제 재택근무 시 이제 화상회의나 원격 제어 PC 서비스를 쓸 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인지,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모호해서 네. 아무래도 일단 고객 입장에서 기업 측 측면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이제 긴급 대책으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큰 대기업에서는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거대한 비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IT 솔루션들을 다 도입하고 확보해서 제 일부 부서별로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 이제 알서포트의 원격 제어, 그러니까 업무용 PC에 대한 원격 제어와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는 별도의 솔루션 도입 비용 없이 즉각 도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비용 대비 효과는 뭐 만점이었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한 개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국내에서 활발히 IT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우위가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이렇게 정말 이제 고급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아마 더 좋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알서포트의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IDC 센터 서비스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한국, 일본, 글로벌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바이더, 벤더사로서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클라우드 기업에서의 입장에서의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